서예는 달빛의 우주를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서예가 인중 이정아입니다. 아랑사또전, 미스터 선샤인, 호텔 델루나 이런 데서 여배우 서예 대피를 했고 서예과를 졸업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 있어요. 함께 전시도 하고 대학교나 기업에서 가서 서예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7살 때 붓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서예를 사랑하고 계셔가지고 저도 덩달아 서예를 접하는 게 굉장히 쉬웠고 하다 보니까 서예의 매력에 좀 많이 빠지게 돼서 그때부터 쭉 함께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꼭 이걸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없었고요. 원래 중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중국어 통역사를 꿈꿨어요. 왜냐면 한자와 서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중국어 통역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고3 진로를 결정하는 때에 과연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중국어 통역사 말고 또 뭔가를 꿈꿀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서예가가 된다면 내가 지금 배우고 있던 중국어를 융합해서 그리고 또 좋아하는 글씨를 쓰면서도 뭔가 색다른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갑작스럽게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좀 자연스럽게 서예가가 되기 위한 그런 직업적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를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가장 큰 건 뭔가 이 직업을 정말 사랑해야 이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예쁜 글씨를 써서 누군가에게 주고 그걸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은 일부이고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걸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고 직업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일단 글씨를 잘 써야겠죠. 그래서 저희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임서라고 해서 옛 선현들의 글씨를 따라서 그 획들을 보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제가 드라마랑 영화 같은 데서 여배우 서예 대피를 했었고요. 예를 들자면 동이랑 뿌리 깊은 나무, 해를 품은 달, 아랑사또전, 미스터 선샤인, 호텔 델루나 이런 데서 여배우 서예 대피를 했고 그리고 서예 작가로서 같이 저희 서예과를 졸업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룹이 있어요. 80%라고 해가지고 함께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서예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기획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서예 강연이랑 이런 것들을 대학교나 기업에서 가서 서예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찍고 되게 히트가 됐어요. 그 당시에 21살이었는데 학교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 쓴 거다 해가지고 학교 신문에 엄청 크게 났어요. 그걸 보고 관광경영을 전공하는 선배가 내가 아리랑 세계일주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친구랑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학생 6명이서 1억 원의 후원금을 카페베네에서 받고 가게 된 거였는데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이 좋은 서예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서예로 아리랑을 쓰면서 한글이랑 같이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책상 위에 펴놓고 되게 정적으로 글씨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안에서는 이 작은 테이블 안에서는 굉장히 동적이거든요. 이게 붓이 움직이면서 거의 춤을 추는 것처럼 붓의 그 털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모습을 외국인들이 되게 신기하게 봤어요. 왜냐면 그들은 펜촉을 사용하기 때문에 글씨를 쓴다, 문자를 쓴다라고 하는 건 딱딱한 펜에서 이제 그어져 내려가는 것인데 저희는 붓 자체가 움직여 버리니까 그걸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했던 것은 판소리와 대금, 장구를 하는 친구들이 소리로 그리고 음악으로 아리랑을 알려주면 그 외국인들은 눈을 감고 이제 그냥 들어요, 아리랑을. 듣고 나서 눈을 떠서 이제 그 느낌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내가 느낀 아리랑은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것을 본인의 언어로 써서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신선한 경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거는 서예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마음에 있는 게 손이랑 붓을 타고 이 종이 위에다가 써지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쁠 때는 기쁘게 나오고 슬플 때는 슬프게 나오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펼쳐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처음에는 이제 이 붓을 세우고 글씨를 쓰는 것에 처음에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마음을 많이 움직이면서 붓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서예와 캘리그라피는 정말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문자를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서예에서 배우는 것은 글자 안에 획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그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일차원적으로 싹 보이게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예가 작품은 조금 어렵게 보고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쉽게 보는 건 이 서예 안에서는 이 획을 정말 드러나게 짠! 이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조금 안에 살짝 한 단계는 숨겨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둘은 비슷한 맥락, 그리고 사실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제 서예에서 느꼈던 가장 큰 매력은 그 붓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보급화가 돼서 붓을 다양한 곳에서 이 서예 붓을 만질 수 있다면 조금 더 정말 서예의 매력에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제가 최근에 K 커뮤니티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이 글씨를, 그러니까 제가 쓴 서예를 보고서 자신들의 방에서 자신들의 붓을 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였거든요.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아름다웠어요, 엄청. 근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붓은 한계가 있으니까 미술 붓으로 쓰게 되니까 그것과 동양의 붓에서 느껴지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보급화가 많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한글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한글도 한번 보시면서 아, 요런 느낌일 때 이런 느낌으로 글씨를 쓰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익히면 좋으실 것 같고, 조금 더 다양한 그런 글씨들과 그리고 서예 작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SNS 채널에 놀러 오시면 조금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그리고 서예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